안녕하세요. 범람하는 AI 바이브 코딩 도구들 속에서 도대체 뭘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나타나 있지 뭔가 쫓기는 기분도 들고 하나씩은 다 써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정착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한번 딱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기에 굉장히 많은 AI 도구들을 새로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은 바로 유료 결제를 해서 좀 진지하게 좀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개발자이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한번 테스트들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비개발자들은 처음에 시작을 커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완전히 정착한 상태이고요. 최근에 비용 때문에 클로드 코드나 다른 툴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비개발자이고 스스로 코딩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바이브 코딩으로만 코딩을 하신다면 커서가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커서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크게 세 가지로 개발 도구들을 엮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기반의 서비스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프롬프트 하나만 입력해도 정말 근사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굉장히 환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도 여전히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아닌 디테일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수정을 하다 보면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몇 번의 요청만으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마치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손에 닿을 듯 말 듯 이게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웹 기반 서비스들의 함정은 프롬프트 하나로 뭔가 눈앞에 완성될 것 같지만 디테일한 수정을 할수록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느꼈던 경험입니다. 이 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비개발자들은 먼저 이 무료 티어로 한번 프론트엔드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영역들만 한번 초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커서로 가지고 와서 이어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먼저 무료 티어로 프론트엔드만,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만 한번 초안을 생성해 보시고요. 그것을 zip 파일이나 GitHub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커서에서 이어서 작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같은 비개발자들에게는 좋은 도구니까 이것으로 무료 티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초안은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노코드나 로우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부터 비개발자들을 위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해오던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통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API를 연결하는 것이 이 서비스들의 본질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API가 없는 서비스들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이것보다 직관적인 게 없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뭐 메이크닷컴이나 자피어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이 또 쉽진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PI 연결하는 방법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직접 구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코드 도구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I들로만 이루어진 나의 업무 자동화나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으실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코드를 구현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24시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과금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API들로만 이루어진 서비스들을 내가 만들고자 할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메일에서 메일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GPT를 통해 요약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요약한 결과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동화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API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코드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24시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코드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으니 노코드 도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커서 이외에도 윈드서프나 또 다들 모르실 수 있는데 젯브레인의 주니 같은 그런 AI 바이브 코딩 도구도 있거든요. 윈드서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도구이기도 하고 모든 해외 리뷰 같은 거 찾아봐가면서 제가 선택했던 애정이 있는 서비스였는데 오픈 AI 인수설이 돌면서 클로드에서 이 소넷4를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뭔가 이런 불안한 점들과 그리고 연결이 자주 끊긴다는 점 때문에 저는 현재 사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파이참 주니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느리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개발자가 시작하기에는 커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도구들은 각자의 장점이 명확하고 그 대상들도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커서와 같이 PC 환경에서의 ID들은 범용적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웹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나 서버 DB까지도 커서를 통해서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코드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문제를 짚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를 현재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맞거든요. 다른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또 잘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4 소넷 발표한 다음에 그 당일이었나 다음날 바로 적용되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었고요. 또 유행하는 태스크 AI 같은 것들처럼 투두 리스트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빨리 도입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지금 PT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커서 룰이라든지 뭔가 이미지를 직접 붙인다든지 링크를 첨부한다든지 AI가 코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로 저는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서를 기본으로 하고 레플릿이나 V0나 아니면 다른 MCP라든지 다른 도구들을 하나씩 찍먹해 보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 커서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커서를 이용해서 비개발자인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모른 채로 웹 개발이라든지 API 같은 것들을 연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